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어디서 이렇게 멋진 사진을 구하셨습니까? 우리 항상 전화 연결할 때 이 사진 띄워놓고 하는 거예요. 이 사진.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 지금 요번에 그 뭡니까 청와대 영장도 무시하고 청와대에서 안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판사들도 이제 청와대 비판하고 나섰네요. 이건 정말 지난번 1월 13일이었습니까? 그 검찰이 청와대 이제 자치분권, 지방 전국 분권 비서관실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영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원래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국가보안시설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와 같은 형사소송법 이유를 들어서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법원이 이렇게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막무가내로 아니 봤더니만 영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을 그렇죠. 가져왔는데 이 영장이 그렇죠.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검찰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잘못된 위법한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영장에 뒤에 있는 별지 목록에 뭘 압수수색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놓지 않았다는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두루뭉실한 영장이라고 하면서 법원의 직격탄을 고민정 대변인이 날려버린 거예요. 고민정 대변인이 그 영장 봤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봤냐 했더니만 본 적은 없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기업에 압수수색 할 때도 뒤에 압수수색 목록이 다 들어가는데 하물며 청와대를 압수수색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 영장에 흠이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발부를 했겠어요. 법원에서도 그렇죠. 야 이거 청와대를 압수한다는데 이걸 허가를 내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도 꼼짝없이 이거는 압수수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닙니까? 그 1월 10일인가 13일인가 아마 1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압수수색 했을 때에 압수수색을 거부했는 것은 검찰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 청와대가 법원, 사법부에다가 돌직구를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제는 일반 법관뿐만 아니고 진보 법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 학회 또 아니면은 그런 진보 어떤 그 법조 단체에 있는 거기에 이판사판이라는 이 나름대로의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난리가 났는 거죠. 이거 법원에서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법을 무시하는 게 이제 해도 너무한다. 그렇죠. 자기 진영들 판사들조차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참. 사법부가 진영으로 나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의 웃기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인데 얘기가 나왔는 게 댓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니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다고 하면 앞으로는 구속영장 가지고 와도 거부하겠네? 그러네. 한마디로 이것은 사법부를 쫄로 하는 거죠. 아나무인이네. 그렇죠. 결국은 지금 현재 가장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뭡니까? 청와대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입법, 사법, 행정 중에 행정부가 사법부에 지엄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법하다고 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청와대의 태도가 이른바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거는 정말 중대한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대변인의 공식 논평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대변인 혼자 얘기가 아니겠죠. 그거는 대변인이 쓰고 읽었겠죠. 쓰고 읽은 거고. 네. 그거는 문재인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렇게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건데. 자, 이거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을 해서 이게 저것 때문에 압수한 거 아니에요?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느냐 알아보려고. 그렇죠. 하명수사에 의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것 때문에 그 관련 서류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뺏기면 완전히 청와대가 초토화된다고 보고 이건 절대 못 준다. 이게 아나무인격으로 막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무엇이 들어온가? 두려운 거죠. 두렵지 않고 떳떳하면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 검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영장 아무 문제 없었다.
계속 트집을 잡아서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이 별지 목록 추가로 받아서 제시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고민정 이제 전 대변이죠. 예.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위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가 시계를 이제 한 3, 4년 뒤로 하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은 영장을 가지고 똑같은 목록을 가지고 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비서실장이 이게 지금 그 국가안보시설 아니냐. 그래서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다. 대신에 당신들이 요청하는 걸 보고 임의적으로 해주면 하겠다고 해서 뭐 수백 개 어떤 그 압수수색 목록에 있는 걸 임의로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결국 그때 법원이 아무 말 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영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1도 내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있다 보니까 6시간 반 동안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검찰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영장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거는 검찰이지만 네. 오히려 격앙한 것은 검찰이 아니고 법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검찰도 그냥 쫄로 보고 이제는 하물며 사법부까지도 결국 주머니에 공깃돌 돌로 보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야, 아니 이렇게 그 오만방자하고 법질서, 헌법질서를 이게 무너뜨리는 그러면서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죠. 내주면 큰일 나. 자기들이 다 감옥 가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이제 인사로 들어와서 윤석열의 손발을 잘랐다 얘기를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무엇이 두려웠어? 특히 그러니까. 손발을 잘랐던 해당되는 어떤 그 중견법관, 중견검찰 내지는 네. 중간 간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 지휘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말씀드렸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하대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하명수사 의혹, 그리고 대출 비리, 또 이제 그 감찰 무마 의혹, 뭐 이렇게 하대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울산의 지금 하명수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했듯이 선거하기 전부터 2017년 10월부터 이게 그 출마할 문 대통령의 30년 직위가 이게 그 청와대에 와가지고 네. 결국 그때 자치분권 비서관실에서 네. 뭐 이것저것 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외부에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자치균형 위원회 거기에 고문으로 위촉하고 그 내에서 개발했던 향후에 앞으로 하려고 했던 울산 개발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네.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울산시장이 선거하는 과정에 선거 공약으로 토시 한 자 안 틀리고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청와대 외부에 있는 위원회뿐만 아니고 이 청와대 내에 있는 자치균형 비서관실 내에서 있는 자료도 다 그렇게 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이런 부분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아니 우리는 이게 그 함부로 이게 어떤 그 안보시설이기 때문에 못 내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참 어이가 없이 법원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는 정말 이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마치 옛날에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회에서 했는 것처럼 이쯤 되면 막가자는 이유 그런 반응이 사법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인 것이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 영장이 발부돼서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그냥 트집 잡는 정도가 아니라 원천 그냥 못 받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일도 안 받겠다는 거 아니야? 영장이 가지고 왔는데 물론 영장이야 A4 영장 몇 장 되지 않겠죠. 네. 그렇지만 그 한 장 한 장의 그 무게가 네. 얼마나 중요한 무게입니까? 그 판결에 의해서 대통령도 형을 받는 것이고 그럼요.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는 그렇게 지엄한 사법부의 명령을 그 명령이 위법하다? 그럴 권한이 우리 그 국민들이 법에 따라서 그 나왔는 그 영장을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죠? 공무집행방해로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청와대도 이번에 그럼 공무집행 방해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위계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공무집행 방해죄가 이번에 또 추가가 되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그 보면은 법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영장이 위법했다고 하면 실제 위법한지
그러면 위법하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막무가내로 위법하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 것 사실 자체가 보면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거고 상권 분립, 사법권에 대한 도전, 나아가 그 뒤에 있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에 대한 도전이죠, 이거는. 안 그러면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합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무인이 됐지?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 같은 경우에 검찰은 사실은 우리가 그 형사소송법과 헌법을 배울 때 준사법기관 네. 그리고 판사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다. 음. 물론 인사권 대통령한테 있어요. 네. 누가 몰라요? 네. 그렇지만 그러면 인사권이 대법원장에 있다고 해서 네. 사법부에 있는 그 판사들을 지 마음대로 막 보내면 됩니까? 헌법 정신에 헌법이 얘기하는 법관의 독립, 검찰의 독립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고 그게 법관의 독립과 그 검찰의 준사법기관의 지위가 그게 헌법 정신인데 헌법 정신을 위배한 인사이동이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검찰에 대해서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그거는 헌법과 관련되는 검찰의 독립에 대한 어떤 정신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제 그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고 어제 강기정 정무수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주택 거래 허가제 한다. 야, 그것은 했습니다, 그럼.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시장 경제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도대체 헌법은 왜 있습니까? 헌법이 청와대 주머니 속 공깃돌입니까? 이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진 못한 대한민국.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헌법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헌법이 마음에 안 들면은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근데 엊그제 그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문 대통령님. 처음에 개헌을 얘기를 했었는데 개헌에 대한 하반기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했더니만 그건 다음 대통령이 할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현행 헌법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사유재산을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기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잖아요. 물론 이 부분은 있습니다. 내라는 거는 근데 그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재도 토지 같은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는 특히 이제 투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문제는 것은 토지가 아니고 아파트잖아, 아파트 주택인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토지는 한정돼 있어요. 물론 뭐 새만금 막아서 넓힐 수 있지만 새만금에 가서 누가 거기 아파트 짓고 삽니까? 그러니까요. 공단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뭐 다른 그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결국 토지와 주택은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파트는 지으려고 하면은 땅에다가 위로 높이 뭐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원이 80층까지 짓자고 하는데 30층 넘으면은 그 건축비가 너무 들어가지고 그렇게 짓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파트와 같은 주택까지도 토지거래 이게 그 허가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거래 자유 원칙을 법원이 허가하라. 댓글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결혼도 허가해라. 치킨 시키는 것도 한 사람 두 마리씩 허가하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도대체 무슨 정신인지. 얼마 전 같은 경우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우리 인터넷 찌라시에 뭐가 돌았습니까?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 조만간 된다. 그리고 또 뭐 지금 그 초고가 아파트 15억 원은 12억 원으로 낮추고 9억 원 되는 것은 6억 원으로 낮춘다는 그런 찌라시가 도니까 그거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처벌해달라고 지금 고소한다고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거기에 나와 있는 토지 허가를 아파트 허가제 그대로 얘기했고 또 나와서 그것만 얘기했는 것이 또 아니고 지금 15억 9억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찌라시에 돌던 내용 중에 5개 중에 핵심적인 2개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문재인도 10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값 정상화시켜 다 내려버리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돌았던 것이 과연 가짜 뉴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는 밝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